형, 우리 지난 시간에 공장 경매하는 것 중에 궁금한 거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치. 그 시간에 뭘 여쭤봤냐면, 공장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공장 안에 기구가 있을 때, 특히 얘가 감정평가가 되었을 때,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그렇지. 또 기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또 다른 거를 궁금한 거를 또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 대답 잘 해주실 거죠? 알았어. 아는 데까지는 잘 해볼게. 네, 그러면 오늘도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이고요. 2022 타경 4897 2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계곡리에 있는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은 749평이니까 그래도 꽤 넓은 공장이네요. 김포에 있는 것 치고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야. 저 정도면. 김포에는 조금 이렇게 작은 공장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 양주나 뭐 포천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아. 이렇게. 그러면 김포에서 한 750평 정도 되는 면적의 공장은 일반적인 공장보다 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메리트는 있겠다, 그죠? 살짝 커. 그 중에서 건물이 157평. 땅 면적에 비해서는 또 건물은 그렇게 또 크진 않네요. 그렇네. 자, 그리고 청구 금액이 8,400만 원이 청구되어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좀 그렇다. 이게 감정가가 보시면 12억 가까이 되는데 청구 금액 8,400 때문에 경매에 나온 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그게 아마 중복 경매가 더 들어갔을 거야. 다른 채권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인 거죠. 그치. 자, 감정가는 한 12억 정도로 감정이 됐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8억 4천 정도로 2차 진행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뭐 확실히 토지가 크다 보니까 9억 6천 정도로 지금 감정이 되어 있고 건물은 한 2억 3,500 정도 감정이 되어 있고 제시의 건물이 있네요. 제시의 건물이 650만 원? 650 정도니까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건물이 지금 세개동이 있는 거고요. 여기 1, 2, 3, 4가 있지만 하나는 화장실인 거니까 실제로 보면 뭐 50평, 45평 이런 식으로 3개 동이 있는 거고 화장실은 부속 건물로 들어간 상태네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현황을 보니까 6개가 제시의 건물로 들어가 있는데 뭐 판넬 쪽 화장실 그리고 창고 가추는 뭐예요? 가추는 건물 옆에 달아붙이는 걸 가추라고. 그럼 아주 조그맣게 뭐 한 평 정도 보일러실 뭐 그러니까 쉽게 그렇지.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또 의외로 큰 것도 있어. 큰 것도 있어. 한 평 정도니까 감정도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시로 컨테이너 박스는 매각 제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석축이라든가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또 포함으로 되어 있네요. 수변전 설비가 제시에면 또 감정을 할 텐데 감정을 안 해놨네요. 이거는 일단은 부합물로 본 것 같아. 자, 그리고 임차인이 한 명 있는데 사업자가 2020년 8월 28일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보증금은 8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맞서기준 권리가 2012년이니까 한참 후순이니까 거의 뭐 대항력은 없고 최우선 변제는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못 받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 요구가 안 되어 있구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문제는 없지. 자,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 건물 아까 말씀드린 6개 물건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만 이 컨테이너 박스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시한다. 그럼 이 컨테이너는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소유자가 특정이 되면 뭐 들고 가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놓고 가면은 뭐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서 매각 처리를 하든 또 해야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장 소유자가 저 컨테이너를 갖다 놨을 거란 말이죠. 그럴 확률도 높긴 한데 임차인이 갖다 놨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쓰면 안 돼요? 그냥 쓰면 좀 안 되지. 아무래도 D가 찝찝할 일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그냥 쓰고 싶은데. 일단은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새 거가 아니고 또 몇 년 이제 썼거나 이랬을 경우에 중고로 팔았을 때 이제 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쓰시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소유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집행을 해서 이게 처리를 한 게 맞는데, 그때는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쓰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면 되지 뭐. 그 얘기가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포장이 되어 있고 옹벽석축 등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수변지원 설비는 건물에 포함해서 평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치. 그리고 각 건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건물은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보통 이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회배로 따지면은 500 이하는 크게 문제는 안 돼. 제곱미터당. 그런데 얘는 좀 아까 작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면적이 500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이종 걸린 150평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종 걸린 목적이면은 어지간하면 다 돼. 네, 허가를 위해서 좀 쉽게 더 허가 내기 위해서 소매점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한다는 그런 그렇지. 식인 거군요. 근데 이게 공장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 그때는 좀 하자품이 되니까 절차상. 자, 하지만 여기는 또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창고는 문제가 안 돼. 창고는 소매업으로 신고를 해도 창고로 쓰는 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안 되지. 네. 그리고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은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요함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 경매지 정보지상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보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아까 다시 한번 발급을 해봤는데 기본 메인으로 있는 창고 3개는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었어.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제시외 건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라고 돼 있잖아.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등재가 안 돼 있는 건물들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네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생기면 책임지기가 귀찮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할 사람들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뭐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한다고 해서 요즘 뭐 개인정보니 뭐니 해갖고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아까 같이 평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 안 되면 뭐 그냥 부시면 되지 뭐. 지금 위반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 경매정보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번 떼어봐야죠. 떼보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일단은 저기를 봐봐.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임차인 현황도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자, 방금 말씀드린 매각물건에 대한 조건들, 여기 제시의 건물이 있고, 또 컨테이너 박스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브리핑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그러니까 그냥 확인을 요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 법원 경매의 공식 서류는 매각물건 명세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들을 뭐 유료로 이용을 하거나 하지만 그 원천 소스가 되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조차도 모든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라고 그렇죠. 돼 있으니까. 직접 건축물 대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네요. 그리고 그게 찝찝하면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써봐야겠지. 근데 보통 유료 사이트들도 다 면책 조항 걸어놓고 하는 거라 그렇죠. 100% 믿으면 안 돼. 자, 여기 감정평가서상 사진을 보면 보통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게 제시의 물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써있죠. 노란색 딱지처럼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 등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확인해 보면. 없었지. 그런데 여기는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입찰할 때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이제 보통 그런 게 나온 경우에는 대출을 할 때, 대출을 할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뭐라고 하기는 해. 그런데 그
면적이 이제 미미하다. 미미하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한 10평? 10평. 맥스 10평? 그 다음에 작게 봤을 때는 10제곱. 이거는 조금 대출하는 은행의 어떤 방침이나 아니면 대출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그러니까 한 3평에서 10평? 여기까지는 이제 좀 유두리를 봐가면서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좀 심한 데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거나 아니면 좀 많이 감액을 해서 그렇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 특히 이제 주택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지. 뒤에 발코니 부분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내 집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일반 건축물들이 많아가지고 불법 확장. 네 그런 것들이 등재가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아예 안 나왔어. 얘를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 근데 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군요. 자, 사진을 보니까 건물은 되게 낡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판넬조인데 얘는 판넬조도 아닌 것 같고 시멘트 블록조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창고로 쓰고 있고, 여기 위에 두 동은 그래도 판넬조로 지어놨고, 여기 제시의 건물로 보이는 것들이 일반 건축물 등재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지. 이게 아까 얘기한 컨테이너. 그러면 지금 얘는 등재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등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출도 무리 없이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일반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제가 분리하게 되는 거. 뭐 크게 분리할 거야 뭐 있나? 뭐 이행 강제금을 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겠지.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의 원상복구 상황이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평소에 말하는 그 복층이란 거 있잖아. 복층. 이제 중위층이라고 하지. 네. 그 복층이 건축할 때 처음에 도면에 딱 등재가 되고 아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 내부에다가 그냥 한 번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좀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철거할 때 이행강제금이 나와도 많이 나오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면적이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 크지 않는데 어차피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복층으로 쓰면 어쨌든 상당 부분을 쓸 거 아니야. 바닥 면적에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겠군요. 그리고 또 원상복구할 때도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이 들고 잘라내고 해야 되니까. 다행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저 제시의 건물이 설령 돼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니까 뭐 그러면 뭐 치우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입찰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그 입찰가에 감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굳이 없겠네요. 이게 지금 이 물건의 경우에는 뭐 이제 큰 면적이 아니다 보니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에 토지의 가격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물건은. 알겠습니다. 이 물건 또 입지를 한번 볼까요? 기왕 봤으니까. 자, 여기가 그 김포의 월곤면이라는 곳인데, 여기 월곤면이 위쪽이죠, 김포의 위쪽. 입지 자체가 좀 어때요?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은 이게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지. 그래서 이제 공장도 대고지나 이제 저기 양촌 쪽에 좀 있었고, 이제 요즘은 양촌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 그렇죠. 점점 좀 밖으로 밀리는 지금 형국이야. 바뀌라고 하면 이쪽 강화도 쪽으로 밀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좀 더 북쪽으로 밀리거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제2 외곽순환도로가 생기잖아요. 맞아. 그게 이쪽 통진 IC 쪽으로 생겨요.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김포 통진 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이제 인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위쪽으로는 파주. 여기 일산 통해서, 여기 고양 통해서 파주 넘어서 양주, 그리고 동두천, 포천 이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순환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래도 입지상으로 보면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물류를 이동시킬 때 좀 편하니까 그렇죠.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지. 그렇죠. 그리고 위성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김포는
또 군사 지역이라서 그런지 맞아. 위성 지도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보면 됩니다. 맞아. 구글 지도에서 나온 걸 좀 갖고 왔고요. 주변에는 아직 그래도 이 절대 농지처럼 보이는 곳이 많이 있네요. 농사 짓는 곳이 많이 있지만 또 여기는 나름 또 창고나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네요. 입지가 기본적으로 좀 갖춰 있다고 보이고요. 이 공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2동, 그다음에 아래 1동 이런 식으로. 뭐 큰 차는 들어오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차에 창고 용도로는 괜찮아요. 창고로는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공장들이 여러 개 있다 보면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원료를 좀 보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완제품들이 뭐 바로바로 나가는 건 아닐 수 있잖아. 뭐 이제 조립을 하건 생산을 하건 간에 그런 게 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놔둘 장소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오늘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공장을 살펴봤고 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등재됐을 때 어떤 면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건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입지에 대한 부분은 입장하실 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끝!